아, 신영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백창기님. 백천님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줘. 둘이. 자,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거. 찍히고 있어요. 잠깐만. 그거 안 돼. 안녕하세요. 아, 예. 우리는 이 어서오세요. 슬픔 깊고 일어서 깨지신 뜻을 이어 어김없이 가오리다. 넌 부디 편히 쉬시고 성민영 총장님, 성민영 사무부총장님, 여기 무대로. 보러 간 장례 행렬은 차량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결의 가슴에 슬픔과 충격은 누를 길 없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로 평온과 질서를 유지해 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살아생전 인권과 부정, 부패와 공산주의는 우리의 상대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그리하여 민족 자립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착수하여 자립의 길을 단축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박정희 대통령. 이날 중앙정리연결식장에서 국립묘지에 입는 연도에는 200만의 애도인파가 헤어질 줄을 모른 채 고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꿈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인정이 넘치는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 같이 찍어요. 다 갔는데. 아니, 일단은 제가 바빠서 사진 못 찍어요.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라고 말한 박정희 대통령. 영화 아니야? 네, 맞아요. 어디 있어? 박정희 재단 있잖아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전에 아, 오셔서 보셨잖아. 난 그거 봐도 전에 안 봤지. 잠시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군묘역 앞에 차량 번호 0927번을 주차하신 분은 차량을 좀 이동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차량 번호 0927번 차량 소유주분께서는 차량을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얼굴 잘려버리고. 아, 확대 맞네. 어디할 때는. 난 중국 다닐 거야. 재밌으면 알겠습니다.
몰라 얼마인지. 글쎄. 요즘 어쩌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씨. 금방 안 나가. 여기다가 안 나간다고? 자 12시까지는 여기 안 나간다고? 금방 안 나가. 나가잖아. 아유 나가서 이게 거포가 얼마나 심한데. 녹화해가지고 집에 가서 카메라 타요. 형님 그 파이브 있었어요? 아니? 파이브제로 바꿔. 왜? 오히려 그 코드를 많이 쓰면서 파이브가 잘라. 저도 몰라. 일단은 나가네. 나간다고? 아이씨, 일단 하고 있어. 아니 이따가 이제 사람 많아지면은 내가 항상 그래도 여기 만약에 너무 피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 찍어놓은 걸로 너무 애초에 오늘 풀영상 나갈 거 아니에요? 별도로 왔는데 어떻게 왔지? 네 차로 왔나? 네. 아 둘이 이 사람이 딱 끝나고 저녁에 같이 먹고 가더니 딱 보고 적당히 아저씨 자리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발가락 뭐 자꾸 이렇게 해놔. 엄선 안 영상 좀 되는 틀어놔. 거지. 그 한마디 하시면 돼 자꾸 해요 그. 아니 우리끼리 그럼 뭐 자꾸 그러냐. 우리끼리 아니라 그래 당 저 가운데 한 번 더 좋아하겠어 그러면? 사올라 그래 지금. 이 양반 진짜 빵이래. 사올라 그래 사올라고. 여기 오늘 현충원 쪽에서 한번데 아주 되게 공지를 좀 전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린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거리 두기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 협조하는 차원에서 안 입고 없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마스크는 좀 착용해 주시고요. 거리도 최소한 좀 넉넉하게 양팔로 걸렸을 때 밀접되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십일 거라고 뭐 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 방송에도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때 코로나 터뜨렸다고 또 생발광을 할 겁니다. 예, 여러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 영상 좀 틀어주세요. 보입니까? 내가 몰라서 그래.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 알고 그런 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한테 뭐하러 얘기를 해줘. 예, 반갑습니다. 볼륨 좀 더 높이세요. 말씀하십니다. 볼륨 높여도 돼. 예, 안녕하세요. 안 들려 안 들려. 볼륨 높여. 민족 중흥회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정민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먼저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내 일생 조국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가정에
모르겠어. 전국 기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건대 지난 1년은 중흥하는 인정으로서 조금만 저기 있으면 이쪽으로 나와. 왜 가운데 서서 자꾸 그래? 왜 희한하게 사람들이. 많은 일들이 거의 뜻대로 일찍 오든가 오는 거야. 안 그러면 왜?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8시라고 왔어. 아, 그럼 저기 있으면 왜 여기 자꾸 끼어드냐고. 행정 안 손가락 왜 그래? 전부 다 끼어서 전부 다 알았다 그래. 영광을 중회에 널리 펼쳤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당뇨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회의를 그만해. 나라 수도 안 서울에서 간다고. 개최했던 것입니다. 또 비울빈의 마니라에서 전남 지원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동남아 삼국가의 유대 강화와 조선민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한도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 국방상의 모든 노력은 조국의 국제적인 위치와 국가적 위신을 항상 지켰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실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유민들의 결속과 단합을 촉진하여 태평양 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온 국력을 총동원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의존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이 나라의 자립과 번영의 사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전락이던 많은 고장이 공장들이 들어선 공장지대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수십만 정도 바다를 메워서 원을 만들었고 산을 닦아서 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식량과 비료와 석탄과 시멘트, 정유, 전력 등 주요 물자의 대부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쓸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업 제품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상품이 세계 100여 개 나라로 뻗어나가서 작년도 우리의 상품 수출은 4, 5년 전에 비해서 약 10배가 넘는 2억 5천만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인내와 용기로서 온갖 역경과 난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근면과 검소 저축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와 치하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모든 영광과 기쁨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배득지은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진실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도 노력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과 와서 의욕이 가운데 시골이 지나지 씨발 왜 끼어들어가 자꾸. 아이 더러웠어. 안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고난과 빈곤의 역사는 끝나고 번영과 혁명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도약 단계에 들어선 조국의 발전에 일대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새 출발에 된 것입니다. 앞으로 4, 5년 후인 1970년대에는 아시아에 있어서 빛나는 공업국가를 건설해보자는 것이 형님이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 오면 딱딱 가르쳐야 물론 되는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험과 교훈이 있고 위협과 자신이 있고 인내력과 용기가 있는 한
성공의 결실은 반드시 이룰 것이 될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고해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공포를 입술해야 하겠다는 이들의 염원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아마 11시쯤 되지 않을까 싶네. 자녀에게 살기로는 조국을 물려줘야 하겠다는 그의 결의가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공개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더 크고 줄기차야 하겠습니다. 1967년의 새해를 맞는 오늘 많은 국내외 동포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한 해가 진정 위대한 정진의 해가 되기를 빌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과 바로가 같이 하기를 기원함으로써 오늘을 경축합니다. 대판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새겨지니까 박정희의 소년가까의 설국구식에 전해진 그날부터 국장 전날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의 포장소에서는 1700여만 대의 국민들이 포장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1979년 11월 3일 부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박정희의 소년가까의 국장이 없은 후에 먼저 청와대에서 환희식을 가졌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고인의 유해를 모신 영부차는 양쪽 유리로 환히 보이게 했으며 16년 정들었던 청와대를 떠나 이흥결식장으로 향하는 고 박정희의 소년가까의 유해를 유족과 고인을 집권해서 모시던 청와대 직원들이 눈물로써 길목을 메우고 청와대에서 중앙쪽으로 가는 삼청동 거리에는 남녀노소 수많은 시민들이 북으로 전송했습니다. 세상 쪽으로 계속 죽이고 해서 쫓아냈어요. 오지 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왜 자꾸 들어오냐고. 이해를 못하겠어, 왜. 늦게 와가지고. 중앙청 광장에 마련된 이흥결식장. 아니, 봐봐요. 계속 오잖아. 아니 삼각대를 넣으면 걸려가지고 같이 좀 찍는 게더 어려운 거 벤스미 아니야? 부장관과 나위 필라파키아 국장 등 47개국 조문사절과 국내외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계속 만나는데 저기 오늘 추도사 하실 분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 추도사. 사회자분에 대해서 사회자님, 야, 추도사 하실 분들 모시고 와요. 자, 그 추도사 연설문 피고 그냥 안기는 그냥 연설 보고 갈 거죠. 그냥 그 지혜가 필요하잖아. 대통령령단의 군복군장 대한민국장을 규정했습니다. 대통령권의 행추기와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우리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유지를 받도록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애국심과 기계와 단합된 힘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위대한 통일조국과 민족중을 향한 활기찬 전진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종교의식으로 불교의 윤구한 스님의 명으로 완생 군락을 믿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원고 써가실 거죠? 오케이. 자, 지금 몇 시에요? 10시? 올라오세요, 두 분. 사회자는 지금 올라왔겠죠? 전주교 스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수환 주기경은 사도 예절을 통해 고인의 명복과 나라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기독교 청하전대가 내 목자는 사랑의 왕을 합창하자
이거는 실시간 걸고, 이건 실시간 써도, 이거는 보는 거고, 채팅을 보면서 채팅해야지.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 한마에서 아이고, 참 오랜 세월을 2, 3천명씩 나와서 실시간으로 막 나와서 할 때가 좋았는데, 지금 뭐야, 이거. 13년. 공산주의자들과 쌍거님, 직전이면 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경사이로 어서 와요. 우리와의 힘이 되고 있을 때 갔다 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런 시대는 벌써 갔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된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그런 결의와 또 지킬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현재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제 국회의원도 아닌데 뭘 지키지?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또 우리 공화당은 먼저 참배를 했네요. 우리 공화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방지되지 않고 국내가 혼란에 우선 선수도 보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가지고 못다. 나왔나 봐요. 아마 홍수환 선수가 뭐 단상에 올라갈 것 같네요. 단결해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연한 자세로서 모든 사태에 우리가 추도사를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닌가 모르겠다. 이어서 창조 지만생도와 근해 근영 도정의 이건계 씨도 보이고요. 부장이 있었고 유족들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삼부 여인과 조문 특사, 외교사절 등 국내외 인사들이 고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영전에 차례로 분양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현상 작가 김동진 작곡으로 국립교향단과 300여 명의 합창단으로 불리워진 조가 합창과 조총발사 독립교향단의 창송행진곡 연주를 마지막으로 연결식이 끝났습니다. 10분쯤 있으면 추도식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유해를 모신 연구차는 3군 의장대가 소외한 가운데 100명의 3군 사관학교 중도들의 공성으로 연결식장을 떠났습니다. 광화문 문도를 비껴 지나 세종도 내거리를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가까. 이날 고인이 가시는 서울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만의 시민들이 연두를 메우고 결의와 함께 나라 발전에 헌신하신 대통령의 가시는 길을 눈물로써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촛불을 밝혀들자고 어두운 역사의 고난 속을 헤매던 우리 민족가의 지혜와 용기의 등불을 남겨주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해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튀기리까. 이 가을 노인 광풍 낙엽 지듯 가시어도 가지마다 황금 열매 주렁주렁 열렸소이다.
5천년 이결에 찌른 가난 몰아내고 조상의 을과 전통 찾아서 되살리고 세계 한국으로 큰 발자국 내디뎠기 민족의 영도자회다 역사의 중조회다. 자유와 평화 통일 그게 임의 이상과 소원 착한 국민들 하시고 억센 나라 만들다가 십자가 지신 오늘 붉은 피 흘리셔도 피해가 헛되지 않아 보람 더욱 차주리라. 60년 한평생 국민의 동반자였고 오직 한 잠시 길 후 나라 사랑 11시부터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누구도 못 지울 업적 민족사의 금자탑이라 두고두고 울어버리다. 우리는 이 아픔 이 슬픔 딛고 일어서서 끼치신 뜻을 이어 어김없이 가오리다. 몸 부디 편히 쉬시고 이 나라 수호신 되어 모사한 일 이루도록 큰 힘 되어주소서. 영광된 조국의 건설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에게는 강인한 민족의 의지가 필요하며 피와 땀이 필요하고 총화와 단결, 중단없는 전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던 그 말씀 온 결에게 귀감되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셨던 조국애와 숱하게 남기신 업적들 우리가 오늘의 성장을 인하여 만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존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님의 영도력의 소산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결애와 함께 방방곡곡을 누비시던 그 발걸음 저는 다이니까 뭐 따로 하는 거지 뭐. 근데 같이 안 하고. 쟤 저렇게 물어다니고 수많은 내도인파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구 행렬 뒤를 따르며 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차량 행렬로 달린 연구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먼저 참배를 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3대 공적이라며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예, 행사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적절한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잠드실 국립묘지 5년 전에 먼저 오신 영구인 묘소 바로 옆에 마련된 유택 앞에서 안장식이 고행됐습니다. 빅토리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11시부터 여기서 할 거고 끝나고 내려가는 데는 우리 공화당 참배를 하고 저 밑에 현종문에 참배하고 올라와서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 묘소로 간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일반 민족중흥회가 주관하고 뉴스타운하고 같이 하는데 국본, 오이박사 뭐 이런 팀들이 다 같이 합니다. 일반인들하고 단체가 여러 단체가 아마 여기 같이 할 겁니다. 우리 가슴에 남기신 님의 자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고이 잠드소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들의 교육홍보실장입니다. 금일 행사는 우리 저들의 교육홍보실의 원윤희 팀장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세출의 혁명가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서거 42주기를 맞아 위대하신 유업을 기리는 추도의 시간을 봉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위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를 약간 벌려주세요. 앞에
국회에 대한 경례. 회장님하고 전부 다 안 보인다니까. 조금만 벌려. 약간씩. 걸리면 또 여 누구 들어온다고 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네 분과 호국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뚜렷이 제 눈에 박힙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당국이 이 추도식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슴 한복판에서 우러나는 그 양심의 소리는 어떤 권력도 억누를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언덕을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 후손들이 있어야만 그 나라는 건강한 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하신 불세출의 혁명가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언덕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 행보는 그 어떠한 권력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일이 성사된 데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의 애틋한 성원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개식사. 오늘날 우리는 비탈진 언덕바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심리적 위기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형용했던 대한민국의 기상이 어느새 메풀려 국세의 하향 평준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 황당한 틀 속에 갇힌 곤불러오는 문재인 치하 5년의 시공간은 어젓했던 우리 일상의 깊은 얼룩을 각인시킨 낭패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를 맞아 옥깃을 여미며 님의 큰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 뼈에 사무치는 허물을 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5.16 혁명 60주년이었습니다. 분분곡질하고 이 나라 현대사 중심에 육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5.16이 소리 소문 없이 덧없이 지나쳤다는 것은 자학적인 역사인식을 탈피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얄궂은 집단지성이 심각한 물음표를 던져 마땅한 또 하나의 슬픈 과제입니다. 수수백 년 이어온 대물림의 빈곤을 숙명처럼 받아들인 채 허허 탄식 삶의 늪에 빠졌던 가엾은 영혼들을 흔들어 일으켜 세운 5.16 박정희 장군이 앞장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무인의 권기는 하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5.16의 위대한 결실은 헌법 전문에 자랑스럽게 등재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끝내 허허벌판에 천지개벽의 새벽을 열고 기어이 한강의 기적을 낳아 북강병으로 나아가는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해마다 이날이면은 망고에 안 지워질 거룩한 이름 발을 정 빛날희 님의 한자를 목 놓아 불러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불러도 못다 부른 그리운 이름이여 청사의 찬란한 대업 검존한 그 마디 그 구비마다 사생결단의 불굴의 혼불을 뜨거웠으니 차라리 당신의 넋이 가루가 되고 말고 달리신 님 손수 먹물신하게 가라 큰 붓으로 일필휘지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당신의 사생관이 농축된 나라와 결의 사랑의 깃발이었습니다. 민족 중흥을 향한 질주에 맞선 반대 진영 일각에선 독재자라는 목소리 없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넌 당신의 짧은 응수는 호호탕탕 더 넓은 큰 강물을 닮아 거침없이 앞으로 흘러갔습니다. 62평생의 헛된 사욕 따위 한 점 부끄러움도 떨어뜨리지 않으셨던 님의 여정은 모든 이어 우러러보는
청백의 표상이었습니다. 역전 반역의 흉탄이 당신의 심장을 뚫는 절명의 순간에도 나는 괜찮아. 그 한마디 임종의 모습 맞아 국가 총수의 채통 한 점 허물지 않으셨던 태산 같은 어른, 당신은 가히 하늘과 땅의 신령이 무릎 맞대어 점지한 영웅이여라. 무릇 하직을 앞둔 권력은 매사에 겸손과 자성을 수반함이 온전한 법이거늘 오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끝자락은 심술구전 아집과 역주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권력의 사유하에 푹 빠진 습성을 버리지 못한 탓입니다. 이를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심보입니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인 북핵 문제는 아예 뒷전으로 돌리고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하나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좋다 고 공개적으로 외친 노무현 따라하기를 되풀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알맹이 없는 한갓 껍데기 평화쇼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업신여기는 못된 권력의 나쁜 수작입니까? 상식과 순리를 거부하는 독서는 벌써부터 독재의 울타리를 구축했습니다. 문재인 정치 언저리에는 사회 주의의 고얀 그림자가 진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좌파 정권의 대북 정책은 친북, 종북을 거쳐 마침내 불북의 경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질인 자유와 이념의 잣대에 의해 권력의 입맛대로 디자인되는 간사한 행태가 도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짜 민주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정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무리들의 세력화 현상입니다. 다수에 의한 입법 독재가 거추장스러운 언론을 기죽이려는 수작이야말로 독재의 자유를 담보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종전선언을 핑계삼아 북한과의 임시 변통의 화학적 융합을 모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는 분명 명년 3월 9일 대선 대통령 선거에 미칠 나비 효과를 계산하고 있는 꼼수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문 정권의 재창출을 원하는 김정은이 은근슬쩍 남쪽 제안을 받아들일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막중 대사입니다. 주사파 정권 시즌2를 노리는 여당 이재명 후보는 인성이 거칠고 멱살잡이 삶의 궤적이 어지럽게 점철된 인물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폐륜적인 행실의 파장이 너무 큰 탓에 언감생심 더 이상의 정치적인 비상은 건물이라는 경고음이 켜진 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 얽혀 국민적인 의혹이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친일 매국의 아버지라고 매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의 삐뚤어진 건국 사과는 비난의 표적이 된 이념 편향성은 오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민초들의 눈높이
그 예리한 눈썰미는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목말라 하는 국민의 여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세출의 선각자이신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나라와의 결의배를 단호하고도 야멸차게 외쳐야 됩니다. 자유우파 시민들 단체의 우국 충정이 날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못된 권력의 목덜미를 겨냥한 분노의 삿대질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외침은 결코 뭉친 힘보다 뒤떨어지는 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뭉칠 때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보다 적극적인 야성을 되살려 가슴을 크게 열고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에게 손을 뻗쳐 서로 범야권 단일 후보 생산하는데 진실성을 보여야 합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저주의 언어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뭉칠 때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불사하는 골기에서 나온다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절규를 오늘에 되살려, 오늘에 확실히 되살려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목표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를 빌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가득 차시고 넘치는 건강과 더불어 정권 교체의 열망이 화끈하게 달아올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삼가 계획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우리 재단의 원윤희 팀장이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분의 추도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주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신 이건계 변호사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이건계 왜 안 오고 가시네? 소리. 안 보이는 거잖아. 대통령 각하를 존경 5,000년 한민족 역사 속에서 경제 기적을 창조하신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을
세계 역사 속에 우뚝 세우시고 철통 같은 국방안보 태세 확립으로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랑을 역사 속에서 세심어주신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 역사의 큰 줄기가 역류하면서 위태롭게 매우 잘못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대통령 각하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통치 철학, 장점을 앞다투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 기적, 경제가 도약하려면 국가기강이 확립되고 철통과 같은 국방안보 태세 확립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 또 국가기강이 무너지면 경제인들이 마음 갖고 예측 가능성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강조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영국이 유럽과의 브렉시트 관계로 변하면서 영국의 경제가 최저로 하락할 것으로 많은 영국인들이 걱정을 하자 영국 경제학자들이 걱정할 것 없다. 한국을 봐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기적 창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라고 신문에 보도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임기를 마치면서 기자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 창조가 된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포주기식 재정 파탄에 포퓰리즘을 일삼는 정치인들과 국방안보 태세를 위태롭게 하는 그들이 위태롭게 하여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 하는 공작, 세포적 세력의 첩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께서 일가신 경제 기적과 튼튼한 국방안보의 뿌리가 크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힘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기틀을 다시 굳건히 세워서 대통령 각하의 통치 철학의 장점을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역사적 업적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각하께서 인권 탄압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좌파 종북 정치인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970년 초에 저를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하시면서 두 가지 특별 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네는 검사 출신이지만 수사를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억제하라.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은 기업인과 공무원의 의욕을 죽이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 나는 큰 배 선장으로서 국가라는 큰 배를 운전하는 선장인데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큰 파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자네는 내가 잘못한다는 직원과 쓴소리를 많이 해라.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이 많은 참모들은 내가 잘한다는 좋은 보고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네는 인맥에 얽히지 아니했으니까 나에게 쓴소리를 해서 내가 잘못한다는 직원을 하여달라 하는 특별 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북한과 연계하여 전북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보부에서 일부 과잉 수사로 오문이 있었습니다. 권한남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찰청장인 저에게
특별지사시요 정보부에서 고문 폭행이 있다는데 내세봐라, 증거를 입수해봐라 하는 특별지시를 받고 우리 경찰에서 증거를 확보해서 대통령께 가깝게 보고를 드렸더니 가깝게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정보부장을 해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수사를 확인하시고 시정시켜서 문책하신 것입니다.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께는 억울한 비판이고 잘못된 평가인 것입니다. 197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 중에서 대통령께서 신의 뒷받침이 없이 공산주의와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평화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1990년대 이후에 정권들이 신의 신뢰의 뒷받침 없이 북집권 세력에 퍼주기를 시도해서 국가의 기틀을 계속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철통 같은 안보와 경제기적 창조로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 틀 안에서 정당 정치인들은 국가의 본질에 벗어나 정치 기술과 공자에 의존해서 국가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89년도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당시 격화된 모사군교 학원문을 수사했을 때 주동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주동자들의 사무실과 집에서 모두 100% 북의 지령문이 발견됐습니다. 6개월간 지속된 합동수사본부에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부역단체들을 부활시키고 주동자를 발본색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침투된 국가 멸망시키려는 첩자들을 수사하기 직전에 그 당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합동수사본부 해체하기를 하였고 그 당시 대통령이 그것을 만연히 받아들여서 수사 중단되고 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직후에 국가건설 도약에 제일 줘야 된다는 인물로 대통령께서 지목하셨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의 김일성 대남 공작인 우리 민족이 전략에 말려들어서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민족이 최고다 비정하시고 비정형 장기술 이 임무를 고스란히 북으로 보내 김일성 만세를 부르게 하였고 그것도 부족해서 간첩 잡는 핵심 부서인 수사기관의 대공과를 폐쇄하고 정보부 기무사 경찰의 간첩 색출 부서를 대폭 축소화시켰습니다. 또한 주요 요원을 모두 퇴출시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국가를 멸망시키려는 공작 세력 세포 조직을 색출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좌파 대통령은 그 당시에 국정원이 간첩단 수사를 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자마자 청와대로 국정원장을 소환해서 사표를 내라고 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반국가 안보사범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5.1 혁명 이후에 혁명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통령 아카를 뵙고 대통령 아카의 모습과 몸 전체에 밖으로 표출되어 있는 흑갈색의 안개처럼 장막을 잃은 모습과 그리고 시위대의 돌이 날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경호실장과 경호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돌이 날라오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하차하시어 담대하게 뚜벅뚜벅 시위대를 향해 걸어가신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초인적 정신력의 리더십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의무를 먼저 생각하여 권리와 의무 동전의 양개념으로 직분적 사명을 강조하시어 건국 이후 최강의 국가기강을 제대로 확립하였습니다. 가께서 민족적 직분 사명주의 리더십을 행사했기 때문에 경제적 창조, 절대 같은 안보 국방 질서가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검소소박한 삶의 리더십을 가지신 대통령께서는 제가 경찰 책임자로 JMC에 공무 출장으로 다녀오는 길에 공항에서 정기 면도기를 구입해서 대통령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께서는 저에게 심한 의지중을 하시면서 왜 선물을 갖고 다니느냐, 다음으로 절대 갖고 다니지 말라고 매우 예단을 치셨습니다. 저는 당시 얼굴을 붉히고 청와대를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윤영수 여사님께서 전화로 저에게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니 어제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윤영수 여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윤 여사님과 교관들이 면도를 쓸 때마다 중간중간에 찍하고 중단되었기 때문에 새 것을 사오겠다고 말하였으나 대통령께서는 아직 고장이 난 것이 아니다. 완전히 고장이 날 때까지 써야 된다고 하면서 고장난 면도기를 계속 쓰시는 과정에 제가 새 옷을 드렸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도 눈물이 났습니다만 그만큼 대통령께서 매우 검소하신 것은 어느 대통령한테도 볼 수 없는 검소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신 후에 옷장에서 헌옷이 많이 발견되어 그 헌옷을 모두 버리자고 하는 참모들의 제안을 물리치시고 그 중에 5벌을 골라서 양복점에 줘서 수선해서 계속 가께서 찾고 가셨다는 것은 매우 검소하신 모습에 아직도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돌아가신 후에 대통령 가까이 벨트가 너무 낡아서 너덜너덜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시울 붉혔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군 선후배 동료 가족들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정을 세밀하게 살피시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주치의가 결정돼서 그 주치의에게 내 건강을 살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즉각 내가 군에 근무할 때 선후배 누구누구 가족집에 가면은 이런 환자 저런 환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부터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당분 말씀을 듣고 주치의가 임명되자마자 한 열흘 동안 그 가족들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어떠한 대통령도 대통령 아까처럼 그렇게 보살핌의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는 것은 현재 정치인들의 습성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온 국민이 의병처럼 일어나서 대통령 가까이 철학과 사명의식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구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부활시키고 또 이것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세계 역사를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 각과의 통치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촬영 중이신 유튜버님 중에 619 차량 소유주분께서는 바로 차량을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129 차량 소유주분께서는 바로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역 일대에 계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거리 두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위원회 위원이시며 전설적인 성우이신 고은정 여사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님, 5년 전 비명에 가신 유경수 여사님의 42주기 추도사를 상배하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대통령님의 42주기를 맞습니다. 홀로 드신 5년 동안 영예되는 박근혜 양은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했고 이 나라 제18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 넘게 죄 없는 죄인이 되어 옥고와 병고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긴 시간 아끼고 돌봐줬던 측근의 총탄 한 발에 호련히 불기의 객이 되신 대통령님,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는 현장에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한마디, 나는 괜찮아.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나는 괜찮으라니요.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는 공인의식, 골수에 새겨진 군인 정신의 이타심은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를 새로 쓰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사대부 양반들이 가부좌 들고 앉아 혹세무민의 당파 싸움에 해가 지고 날이 저물던 이 시조선 500년에 백성은 노예나 다를 바 없는 자괴감에 찌들어갔고 끝내 대한제국의 국호는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의 나라 식민지 36년, 내 나라의 말과 글을 통제받고 이름의 성씨까지 바꿔야 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이 땅의 백성들은 목숨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문맹률 70%, 의회가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걸출한 지도자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하늘의 도움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합법정부 대한민국의 독립은 오늘 건국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국 3년 만에 북한으로부터 기습남침을 당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님, 당신께서 이루어내신 업적은 국방, 외교, 경제, 문화, 과학, 기술, 교육 등 낱낱이 열거할 수가 없지만 그 무엇보다 오랫동안 국민 모두의 가슴에 짓눌렸던 잠재력을 촉발해서 단번에 세계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굶주림의 해방이 민주 인권이다를 시작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구호는 구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GNP 80불의 나라에서 3만 불의 기적을 이룬 나라, 세계 석학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이상한 국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 5년 사이 국위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민심은 사분오열, 모두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의 안악들이 모여 저마다 한숨을 짓고 있는 자리에 당신께서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야전 점퍼 차림에 지친 모습으로 한숨 자야겠다며 거실 바닥에 풀썩 누우셨습니다. 변변한 이불 한 자락이 없어 이웃 안악에게 부탁해 비단 이불을 덮어드리는데 이불 밑으로 농군 같은 맨발이 보여 섬짓 놀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시시 일어나 다시 가야 한다며 저만치 깜깜한 숲을 속으로 뒷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숲을 속을 향해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후다닥 꾸민 것을 알았습니다. 가시덩굴 엉겅퀴가 있는 숲으로 사라진 대통령님, 그곳은 끝없는 정글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햇빛 찬란한 들판이 펼쳐지는 터널일 뿐이라고 일러주십시오. 내가 앞장설 테니 겁먹지 말고 따라들 오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 함께 맨발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가자고 소리쳐 주십시오. 헌시를 상배하겠습니다. 한 사람, 고은정. 억만년 인류 역사에 100년은 지극히 소소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태어나신 100년은 너무도 깊고 선명한 지문이었습니다. 5000년 역사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자취를 남기고 가신 당신은 참으로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민초들은 전쟁의 상처와 기아에서 헤매는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정쟁으로 날이 새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분연히 혁명의 새벽을 가르셨습니다.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맹장처럼 달린 반도의 땅, 건국 3년에 벼락 기습을 받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부전자원이라고는 눈 씻고 볼 수 없는 척박한 땅,
오랜 가난과 시리에 길든 민초들 가슴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불쏘시개가 되어 여운의 불길을 일군 당신께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경탄케 했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무슨 잠꼬대냐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가로놓은 해방군들을 당신은 리무진으로 그 길을 달리게 했습니다. 국민소득 80불의 나라에서 3만 불의 국가로 당신의 횃불은 꺼질 줄 모르는데 1974년 8월 15일 광복 기념식전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괴한의 총탄의 지어미를 잃고 5년 79년 10월 26일 당신의 생목숨은 총탄 한 발에 산화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북한의 도발은 여전하고 조국 통일의 꿈은 멀기만 합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엎드려 통곡하옵니다. 이 백성을 귀히 여겨 100년 전에 예비하셨던 한 사람,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자비와 능력의 손길을 길이 길이 펴시옵소서. 다음은 사전 5기의 세계 챔피언으로서 한국 남성의 기염을 세계에 떨친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홍수환 선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보고 싶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오늘 돌아가신 각하의 42주기를 맞이하여 국가 재건을 위해 한 목숨 바칠 것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로서는 1974년 7월 4일 먼나라 이국말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 챔피언을 획득하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여사님을 배운 것이 언 47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각하께서는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가장 센 주먹이 있다 하시며 저희 가슴에 대통령 수장을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시라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당시 육군 1등병이었던 저로서는 해외 원정 경기가 불가능하였으나 사령관님과 대통령님의 선처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한 대한국민 만세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면 된다는 네 글자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시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극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논에 직접 들어가셔서 볏짚 모자를 쓰시고 모내기 하시는 모습과 막걸리 드시는 모습은 온 국민을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노래하며 일하는 나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달 8.15 경축 국립극장 행사에서
문세광이 쏜 총탄의 육 여사님을 잃으시고 온 국민과 함께 슬퍼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라린 가슴이 아픈 만큼 조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은 오직 박정희 대통령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부하의 총탄의 유명을 달리하신 42년, 이제 대한민국은 해 저무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끝일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였습니다. 가장 청렴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도 없이 불법 탄핵 당하며 지금까지 5년 동안 감옥에 계십니다. 대통령 각하, 따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법치주의가 밀려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쩌면 1960년대 초에 윤보선 장면 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일하며 돈 벌던 시대가 아니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정축제로 인하여 나라는 벌거숭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1961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50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각하께서 집권하시면서 포항제철 등 중화공업의 육성과 소달구지 덜컹대던 길에 경부 고속도로를 완공하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진정 하나부터 열까지 각하의 정성이 안다운 곳도 안다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지명, 정치와 산업의 지식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을 일으키셨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이 이대로 사라질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노력과 하면 된다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애국심으로 다시 한번 각하의 정신을 받들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 다시는 타민족에게 지배받지 않는 나라로 태어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지도력과 의지로 5000년 한국 역사에 진정으로 우리는 한번 잘 살아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야 우리는 방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 각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호에만 그치는 위장된 남북 평화 통일을 빌미로 반국가적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염원하시던 평화 통일이 적화 통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일깨워 주십시오. 당이 국민보다 먼저인 공산당이 좋은가를, 그래서 국민이 굶어 죽는 공산당이 좋은가를, 바다에 떠있는 인간을 그대로 죽이는 공산당이 좋은가를, 그들의 주장은 사람이 먼저다이었습니다. 국민이 끌려가는 공산당이 좋습니까? 아니면 국민이 이끌어가는 자유대한이 좋습니까? 선의의 경쟁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일할 사람이 일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이것은 각각해서 못다 이루신 그 한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다시 이룰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잊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47년 전 제 앞에 계셨던
각하의 모습을 그리면서 추도사를 마칩니다. 61034029 일병 홍수환 충성! 충성!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신 좌승희 이사장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추도사 대통령님 서거 후 40여 년 망국의 씨를 뿌린 대한민국 역사 왜곡의 진상을 고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어느덧 떠나신 지 40이 성상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재단을 맡고 있는 저는 오늘 각하께서 떠나신 후 지난 40여 년 동안 각하의 공적을 폄하해온 세력들이 저지르고 있는 통탄스러운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보고드리고, 이에 상처받은 국민들의 처절한 심정을 헤아려 하늘에 계신 각하의 공력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족 재중흥의 길을 열어주시길 항청하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6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발전사에서 놀라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5.16 혁명으로 시작된 전반 30년은 인류 경제발전사의 유례 없는 초고속 성장과 분배의 지속적 개선으로 당대는 물론 필시 세계 역사상 최고의 포용적 동반 성장을 실현하였습니다. 반면에 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은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동시에 분배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반 30년의 연평균 10%의 세계 최고 동반 성장 경제가 이제 연 1~2%대 성장으로 주저앉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인류 경제발전사의 금자탑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연평균 10%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고속성장은 물론 도시와 농촌이 그리고 전 국민이 동반 균형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각하의 독보적인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박정희 경제학이라 불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 세계 자본주의 진영은 사회주의에 대항한다고 오히려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여 기업과 부자들을 불평등의 원천이라 적대시하고 노조를 앞세워 수정 자본주의로 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하의 대한민국만이 도야청청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진성 자본주의의 깃발을 들고 스스로 돕는 국민과 새마을 그리고 기업을 일으켜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20년이라는 최단 기간에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분배를 모두 개선한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은 물론 오늘날 세계 10위권 산업대국의 바탕을 놓은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각하께서 가신 후 대한민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박정희 경제학을 버리고 수정자본주의의 모형을 모방하는 데 정신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국내 좌파 정치권과 경제학계는 번영의 패러다임인 박정희 경제학을 밀어내고 자본주의 해체 혁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각하 서거 이후 등장한 오공화국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을 내걸고 유신체제는 물론 박정희 경제학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사회 구현이라니요. 다들 박정희는 경제는 잘했는데 유신 정치는 잘못했다고 쉽게 비판합니다. 유신이 문제라면 오늘날 방종과 무질서, 무책임, 법치 파괴와 정쟁으로 국가 혼란의 극치를 이루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정의로운가요? 그리고 세상에 정치를 잘 못했는데 경제가 잘 될 수가 있나요? 경제를 잘했으면 그 자체가 정치를 잘한 증거가 아닌가요? 오공 정부는 오늘날 전 세계가 원하는 포용적 동반성장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룬 유신 시대를 정의롭지 않은 시대로 한 셈이니 그 이후 반박정희 시대가 열릴 단초를 제공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역사의 불행한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87년 소위 정치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권 모두가 앞장서서 민주의 탈을 쓴 사회주의 이념인 경제 민주화 이념을 내걸고 본격적인 박정희 경제학 지우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열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좌파 정치권이 앞장서서 경제 민주화라는 깃발을 들면 민주란 말에 놀란 우파는 마지못해 따라가며 박정희 경제학 지우기에 3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들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의 반자본주의 정책을 들고 나와 각각께서 다져놓으신 동반성상의 경제 기적을 초단기간에 해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반성장, 친분배 등 성장 동력의 파괴와 도덕적 해이, 중산층의 몰락을 재촉하는 경제 필망의 좌파 정책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박정희 경제학 지우기의 결정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의 민주화 시대는 좌파 반자본주의 경제학이 번성하기 딱 좋은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은 스스로 돕는 국민을 폄하하고 스스로 돕지 않는 국민을 앞장세워야 균형되고 평등한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반자본주의적 인기영합적 주장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가 완전히 정치화되어 표를 얻기 위한 정파적 욕심이 거의 모든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를 앞세워 박정희를 버리고 모두 행복한 민주국가를 찾아 나선 이 나라에 지금 경제는 물론 국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느 정도 정치인 혹은 경제학자가 오늘날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습니다. 모두 잘 사는 민주국가를 만든다 하지 않았나요? 오늘날의 극심한 정쟁과 국민 분열과 성장 정치의 분배악화,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구하는 선진 민주국가의 모습인가요? 번영의 패러다임인 박정희 경제학을 버리고 허황된 꿈을 찾는 사이 집안은 망국의 길을 재촉하는 경제 필망의 좌파 반자본주의 경제학에 도전맞은 꼴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서로 속이고 속은 셈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인 모두 각 앞에서 대우각성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모두가 각각해서 왜 서구식 민주주의를 우리 몸에 맞게 고쳐 입어야 한다 했는지, 왜 백성에 관한 본인이 일어서지 않으면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했는지, 왜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고는 개인도 기업도 새마을도 경제도 번영할 수 없다 했는지, 왜 정치가 경제와 새마을에 끼어들면 안 된다 했는지, 그래서 왜 유신이라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각하의 깊은 통찰과 고민을 이해하게 되길 선언합니다. 각하께 간곡히 구합니다. 무지몽매한 한 세대의 일탈이 각하께서 목숨을 바쳐 일으켜세운 국가와 국민 모두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하를 버린 국민들이 오나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이 난국을 헤쳐나갈 해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앙청합니다. 대통령님이 떠나신 42주년 추념일에 기념재단 이사장 좌승희 배상. 대통령에 대한 조포 발사는 최고의 예우로 21발을 발사합니다. 조포 발사! 저기가 벚꽃길입니다. 안에 있는 벚꽃길 최고의 명당자리. 거기에 예포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하면은 벚꽃길 거기에 예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수입니다. 나무 보이는 벚꽃나무에 수양보들 벚꽃.
다음은 유족을 대표하여 박근영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날만 되면 열일 제쳐놓으시고 어김없이 참석하시어 추모의 정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과 오늘 간곡한 추도사로서 그 시대를 일깨워 재조명해 주신 고명하신 명사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함께 추도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도 유족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신학 박사이자 역사와 신의 섭리를 논하는 철학, 정치학, 심지어 경제학까지 소위 빅히스토리의 연구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33년간이란 긴 세월 동안 풍찬 노숙하며 공부와 연구를 해오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성 시나리오 작가라고 칭하기도 하는 저의 지인 한 분이 얼마 전 저에게 전하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계, 즉 영계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 지금도 노심초사하며 걱정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제2의 박정희 정신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1의 박정희 정신이란 5.16 혁명 공약에도 천명했듯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여 60년대 극심한 가난을 극복함으로써 조국을 부국 강병의 길로 이끈 정신이다. 당시에는 분열의 구분기였기 때문에 극도의 혼란으로 구제불능이었던 정치를 구국의 정신으로 5.16 혁명을 결행하여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강력한 지도력으로 바로잡아야 했으며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폐허였던 이 나라를 10대 세계 경제 대국인 선진국 반열에까지 올려놓는 것이 당대 제1의 박정희 정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박정희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지 않으면 지금의 코로나 전국과 북핵의 위협, 그리고 북한의 붕괴로 인하여 대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설명으로는 제1과 제2의 박정희 정신의 공통된 근본 핵심은 개인의 입신 영달을 위한 사리사욕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의 가치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멸사봉공의 정신이다. 2020년대를 맞이한 지금 마치 역사의 동시성이 재현되기라도 하듯이 아직도 국민 통합과 평화 통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등 군용으로만 치닫고 있는 기성의 두 정당과 철학과 대안 없는 중도 정당까지 포함해서 이제까지와는 180도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론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오로지 제2의 박정희 정신으로서만이 가능한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20대 대선을 통해 남남 통합과 남북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철학과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인 대통합의 구분기를 우리나라가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4의 정치인 초이념적이자 중도까지 포함한 초당적인 정치, 즉 정도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남북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인 남남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이념, 지역, 세대, 양극화의 4대 갈등 해소라는 제2의 박정희 정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 어떠한 생각이나 이견이 있으셨어도 지금 옥중에서의 시련을 견디고 계신 저희 VIP 형님을 위해 이제는 사면 조치와 이에 따른 완전 석방이 필요하다고 소신 발언을 피력해 주신 수많은 정치권 인사님들과 대통령 후보 제2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씀들이 VIP님에게 사면 석방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잘 알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끝으로 매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 저희 아버지의 추도식을 준비해 주시는 민족주흥회 정재호 회장님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좌승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의 기획과 무대 행사 차량, 방송 및 영상을 제작해 주신 뉴스타운 손상현 대표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일과 MJ 색소폰 앙상블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이신 이규택 의원님께서 KBS 김도연 성우님의 나레이션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님의 애창곡 합주가 있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967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는 희망의 세계 정민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진해가 시작되는 새 아침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과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신년사를 전 국민에게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민연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먼저 새해의 모든 영광과 만족이 동포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루고루 깃들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은 중흥하는 민족으로서 발전하는 국가로서 우리가 이루했던 많은 일들이 거의 뜻대로 이루어진 성공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외교 숙제였던 한미 행정협정을 타결하였고 4월 국군은 그 용명을 중회에 널리 펼쳤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요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회의를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개최했던 것입니다. 또 비울빈의 마니라에서 월남 지원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동남아 상국과의 유대 강화와 존슨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한도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 국방상의 모든 노력은 조국의 국제적인 위치와 국가적 위신을 향상시켰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실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유민들의 결속과 단합을 촉진하여 태평양 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던 것입니다. 온 국력을 총동원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의존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이 나라의 자립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촌락이던 많은 고장이 공장들이 들어선 공장지대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수십만 정도의 바다를 메워서 원을 만들었고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식량과 유료와 석탄과 시멘트, 정유, 전력 등 주요 물자의 대부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쓸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업제품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상품이 세계 100여 개 나라로 뻗어나가서 작년도 우리의 상품 수출고는 4, 5년 전에 비해서 약 10배가 넘는 2억 5천만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인내와 용기로서 온갖 역경과 난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근면과 검소 저축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와 치하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모든 영광과 기쁨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진실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도 노력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과 의욕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순환과 빈곤의 역사는 끝나고 번영과 영광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도약 단계에 들어선 조국의 발전에 일대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새 출발의 해인 것입니다. 앞으로 4, 5년 후인 1970년대에는 아시아에 있어서 빛나는 공업국가를 건설해 보자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교훈이 있고 의욕과 자신이 있고 인내력과 용기가 있는 한 성공의 결실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 하겠다는 우리들의 염원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살기 좋은 조국을 물려줘야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가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조국 근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더 크고 줄기차야 하겠습니다. 1967년의 새해를 맞는 오늘 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한 해가 진정 위대한 전진의 해가 되기를 빌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가 같이 하기를 기원함으로써 이날을 경축하는 바입니다. 네, 불세출의 혁명가이시며 건국일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구자 또 위대한 지도자로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히셨던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42주기 영전입니다. 뜨거운 나라 사랑의 혼불과 한없이 여린 깊은 속정이 함께 녹아있는 거인의 박 대통령의 그 내면 세계를 온전히 살펴보며 당신께서 살아생전 즐겨 불렀던 애창곡을 오늘에 되살려서 가신님의 진면목을 숙로하고자 뜻을 함께하는 애국심에 강렬한 이규택 의원님과 MJ 색소폰 앙상블을 모셨습니다. (1978년 9월 26일) 이날은 아주 특별한 기념비가 새겨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일구월심 오직 자주국방을 목말라 했던 박 대통령의 집념이 커다란 불기둥이 되어서 저 높은 하늘로 솟구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서해안의 한 바닷가에서 백곰이라고 명명된 국산 미사일의 실험 발사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미사일 보유국으로 비상한 정말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 궤적을 응시하던 박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울로 접어든 어느 날 밤 박 대통령은 미사일 개발을 맡은 국방과학원 과학자와 관계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이 마이크를 잡고 18번 황성예토를 부르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분이 좋은 날 또 구비구비마다 풍부한 감정을 실어 구성진 맛으로 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절의 끝자락에서 노래가 끊겼고 대통령이 황급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왜 갑자기